최근에 LG화학, 삼성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 톱 사기업이랑 정출연이 협업해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 에너지 분야 전례를 발표했어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 거의 모든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폰의 충전 방식은 배터리의 수명을 악화시키고 있었대요. 사실 이 연구 결과를 보자마자 LG화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보자마자 했던 말이 당연한 거 아니야? 였습니다. 왜 당연한지 연구 결과를 먼저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뒤로 가기 누르지 말고 잠깐 틀어주세요. 뒤에 쉬운 버전이 있거든요. 기존에 여러분이 전기차랑 폰 충전할 때 쓰는 방식이 CCCV예요. CCCV는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연구진이 TEM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보편적인 방식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었대요. 연구진은 전기차용 하이니켈 소재를 통해 4.3V에서 고속 충전 및 방정 실험을 했는데 CCCV 방식이 CC 방식에 비해서 성능 저하가 빨랐어요. 이는 CCCV를 충전할 때 니켈이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고 리튬이랑 막 섞여서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CCCV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리튬이 들어가야 할 롬보헤드롤 구조가 스피넬 구조로 바뀌면서 용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말이 어렵죠? 이런 거는요,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곳에 면접 볼 거 아니면 진짜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배터리 전공자가 아니라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다 까먹어요.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CC 방식. CC 방식은 컨스턴트 커런트 약자인데 전류를 일정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CV 방식은 컨스턴트 볼티지 약자인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CC도 하고 CV도 하는 방식을 지금 현업에서는 자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CC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류를 일정하게 주는 그 방식보다 성능 저하가 매우 심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CC랑 CV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 방식은 지금 전기차라던가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모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쓰니까 CC만 쓰는 것보다 성능 저하가 심했어요. 이 연구를 LG화학 현업자의 표현을 빌려서 매우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친한 친구들끼리라서 표현이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이해는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대변을 눕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항문에 힘을 딱 줘서 큰일을 보는 것과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밑에서 뚜러뻥 같은 걸로 확 잡아 당겨가지고 대장에 있는 대변을 모조리 빼내는 거랑 어떤 방식이 항문을 더 작살낼 것 같으신가요? 그냥 우리가 대변을 우리 힘 딱 줘서 보는 게 CC 방식이고요. 대변을 누고 난 뒤에 항문에 뚜루뻥 딱 꽂아버리고 확 잡아당겨버리는 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CC, CV 방식입니다. 당연히 대변을 빼내는 데는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인데 항문은 크게 손상되겠죠. 자꾸 막 이거 뽑아내고 그러다 보면 항문이 헐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항문이 계속 막 이제 뚜루뻥으로 빨리면서 이제 항문 입구가 치질처럼 구조 변형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막 뚜러뻥으로 빨아당겨도 잘 이제 대변이 안 나오게 될 거예요. 항문의 성능이 떨어진 거죠. 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걱정되는 게 일반 대중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CC 방식으로 충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폰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라이트닝 포트라던가 맥세이프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갤럭시의 USB-C 타입은 아이폰에게 있어서 태생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CCCV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진 새로운 폼팩터로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상용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있어선 최선이겠죠.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시피 사용되고 있었던 충전 방식이 엄청나게 큰 장점은 없으며 장기 사이클 시에 오히려 이제 성능의 열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연구원들의 연구는 우리 새로운 조성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에너지 밀도 높아졌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연구지만 이번 연구는 새로운 조생의 소재를 개발하기보다는 이게 과연 정말로 안전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Q&A에서 한 번 충전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고에너지 배터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증가할수록 이런 안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면 인명피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 소재의 안전성 문제가 고성능 소재 개발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오늘은 CCCV 방식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더라 요 정도지만 이런 연구들은 이제 하나씩 쌓여가서 새로운 폼팩터 배터리 개발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더 안전한 배터리 개발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혁신적인 배터리 개발에 이제 최초의 나비의 날개짓이 되지 않을까요? 다만 요 내용을 딱 보자마자 앞에서 말했던 LG화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제 연구원 친구는 당연히 하나만 쓰는 것보다 두 개 다 쓰니까 더 가혹하고 당연히 수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긴 하죠. CC 하나만 쓰는 것보다 CCCV 동시에 막 가해버리니까 당연히 수명은 빨리 닳겠죠. 실제로 제 친구 PC로는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회사에 가서 좋은 거 알아왔다고 하면 시발서 쓴다고 농담 삼아 말했어요. 경험적으로는 연구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현업 필드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저는 현업의 연구원들처럼 경험에서 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그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랑 실제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는 것을 다들 아시지만 왜 세포는 노화되나요? 세포를 노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이 늙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고 왜 배터리가 리튬이온 전지가 열화가 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과학자 칼 세건은 말했습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나는 알고 싶다.